자, 조합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앞에 간단한 조합들은 이제 뭐 우리 순열하면서 앞에서 이미 다 했으니까 뭐 이런 계산은 이제 뭐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죠?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요. 가볍게 갑시다, 가볍게. 자, 10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의 위원을 뽑는다. 10C2. 반장 1명, 부반장 2명을 뽑는다. 10C1, 9C2.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넘어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자, 5명의 남자, 3명의 여자가 있다. 뭐예요? 5C2, 3C2.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다? 뭐 하시면 돼요? 적어도란 말 나왔으니까 6건이죠. 그죠? 그러면 남자 전체가 뭐예요? 8명 중에 대표 4명을 뽑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1명 여자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남자들로만 대표를 뽑은 6건 빼면 되죠. 자, 4명을 뽑는데 특정한 2명이 모두 뽑혔답니다. 그럼 특정한 2명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라 뽑는 인원수가 2명으로 줄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8명 중에 특정한 2명 빼고 그러면 6명 중에 2명 뽑으면 되죠. 그죠? 고1 때 다 한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알겠죠? 일단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봐봐. 니네 시험에서 이렇게 집합과 함수랑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파트라 중요한 거예요. 자, 함수 나오면 우리 저거 했어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함수 분류 몇 개였죠? 함수는 따로 했잖아. 따로 재료를 함수 재료로 해가지고 내가 4가지를 알려줬죠. 민서야, 모르는 눈빛이야. 왜? 왜 모르는 눈빛이야? 야, 이것도 4학점 아니야? 그죠? 수투도 4고. 그쵸? 동급이야, 동급. 니네 대학 가는데 똑같다고. 그리고 문과는 수투보다 확통 점수를 더 좋게 봐요. 왜요? 왜냐고요? 네. 아니 뭐 경영 경제는 수투를 더 좋게 보긴 하는데 일반적인 문과에서 주요 과목은 확통이에요, 확통. 그래서 문과는 확통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과는 확통을 안 해도 되는데 문과는 확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문과에서 그럼요, 통계 작성하는 게 문과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지. 그래서 확통 점수가 특별하게 좋은 애들은 제가 문과로 빼요. 수투 미적이 좋은 애들은 이과로 빼고 그렇게 해요. 중요한 거예요, 확통. 확통은 약간 이렇게 기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조건 4가지가 있었어요. 함수, 분류 4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함수의 개수. 자, 이게 뭐였어요? 함수의 개수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함수의 개수니까 함수만 되면 돼. 함수가 뭐죠? 정의역에서 하나만 뻗어나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대표 문제를 뭘로 보시면 돼요? 편지, 우체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1대1. 자, 1대1 함수의 개수. 이건 뭐다? 내가 찍은 거를 남이 찍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순열에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거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등식이 있다.
그죠? 부등식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등호가 있는 거. 얘가 중요한 거예요. 등호가 있으면 얘가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뒤에 가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니네 교과서상으로는 조합의 맨 앞에가 중복조합으로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4가지. 이거는 독립적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를 왜 하냐면 딱 보면 지금 뭐가 보여? 얘 보이잖아, 얘.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구나?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x가 1, 2, 3, 4,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F3이 4로 확정이에요. 얘는 확정.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근데 나머지를 고르는데 함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1대1이 있냐 없냐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거를 다른 애가 중복해서 뽑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보니까 1대1이란 말은 없죠. 그죠? 그럼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1, 2가 뽑을 수 있는 게 누구야? 1, 2, 3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등호 있으니까 뭐야? 조합. 3C2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 5가 뽑을 수 있는 게 5부터 10까지죠. 그러니까 얘는 6C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거는 문제 재료가 아니라 이건 재료예요. 재료. 문제풀이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건 재료에 쓰는 거예요. 재료에. 알겠죠? 그래서 앞에 그 재료 노트에 써놓으세요. 이걸 뭐라고 써놓느냐면 건설회사 문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재료명이에요. 저한테 배우는 애들은 다 알아요. 빠박이 오빠 만나면 물어보세요. 오빠, 건설회사가 뭐예요? 그러면 설명해 줄 거예요. 졸라 잘해 줄 거예요. 잘해요. 특히 확통을 잘해요. 확통할 때 정신 차려가지고 확통 개 잘해요. 저희 서울에 있는 애들보다 잘해요. 모의고사 걔가 더 잘 벌어. 확통만. 다른 거는 수원수투는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랬고 확통은 이때부터 딱 정신 차리고 하니까 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회사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어떤 한 기준이 돼줄 거야. 내가 뭔가를 풀다가 이거 뭐야 이거 건설회사네? 이렇게 알아야 돼. 알겠죠? 모든 문제의 대표 문제예요. 자, 이거는 내가 예시가 아니라 그냥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지금 뭐냐 하면 자, 증권회사가 3개가 있어요. 증권회사가. 그 다음에 통신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업종별로 적어도 하나의 회사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이력서 4개를 내는 거야. 일단 문제는 이해했죠? 문제 이해했죠? 그죠? 자, 그럼 잘 봐. 자, 내가 틀려볼 테니까 어디서 틀렸는지 니네가 찾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그 재료에 해놓을 때 저처럼 오답 풀이도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틀린 풀이도 써놔야 돼요. 뭐냐 하면 봐봐. 지금 조건이 뭐죠? 조건이 최소한 적어도 하나씩은 쓰라는 거 아니야. 하나씩은. 그죠? 그래서 알았어. 그럼 조건을 먼저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 증권회사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해서 써. 일단. 그 다음에 통신회사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써. 그 다음에 건설회사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써.
자, 이렇게 썼으면 조건을 만족했지. 그죠?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이제 자유잖아. 조건 만족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남은 게 몇 개야?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이거 일곱 개 중에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잖아. 조건 만족했으니까. 그쵸? 자, 생각을 해 이제. 이 풀이가 틀렸어. 자,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자연스럽잖아. 수아야, 내가 틀린 것 같아? 잘 푼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건설회사 오류를 범하고 있네? 이걸 니네가 느끼셔야 돼.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 오류 느끼는 문제. 되게 많아. 자, 일단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틀렸는지 찾았어? 아무도 못 찾았어? 아니, 대놓고 틀렸다고. 나 틀렸다고. 나 틀렸다니까. 왜 틀렸냐고. 왜 틀렸냐면, 봐봐. 잘 봐, 잘 봐. 증권회사가 만약에 A1, A2, A3야. 통신회사가 B1, B2, B3야. 건설회사가 C1, C2, C3, C4야. 자, 이렇게 있었어. 그럼 봐봐. 내가 맨 처음에 3C1 했지. 증권회사에서 하나 뽑았어. 그거를 A1을 뽑았어. 그 다음에 통신회사 B1을 뽑았어. 건설회사 C1을 뽑았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7개 중에 아무거나 뽑았어. 내가 그 아무거나를 A2를 뽑았어.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근데 잘 보시면 내가 맨 처음에 3C1을 했을 때 내가 A2를 뽑았어. 그리고 B1을 뽑고 C1을 뽑고 7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뽑을 때 내가 A1을 뽑았어. 다른 거야? 같잖아. 같잖아. 근데 이 식에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얘네 두 개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답보다 당연히 크겠지. 답이 아니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이게 건설회사 오류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어떻게 느끼시냐면 이렇게 느끼는 거야. 자, 이만큼의 식이 뭐야? 조건 만족 후야. 그죠? 얘가 조건이었잖아. 조건을 만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뭐 한 거야? 아무거나 한 거야. 자, 요 과정을 하면 이거 오류야. 건설회사 오류야. 그러니까 니네가 식을 쓰면서 자, 일단 요쪽은 조건을 만족한 거고 이쪽은 이제 내 맘대로 뽑은 거야. 아무거나 뽑은 거야. 그럼 안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방금 보여줬잖아. 무슨 중복이 생겼다고? 이런 중복이 생겼다고. 그럼 이것도 써놔야 되겠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중복 발생해서 안 된다고. 어떠한 중복이 발생했다고? A1, B1, C1, A2 이렇게 뽑은 것과 A2, B1, C1, A1 이렇게 뽑은 게 중복이 발생했다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 이제 틀렸어. 그럼 이제 어쩌라고? 그럼 중복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복이 안 생기게 하려면 아니, 애초에 세 종류의 회사에 4개를 쓰라고 그러면 반드시 한 종류의 회사는 뭐가 돼?
중복이 될 거 아니야. 두 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식의 중복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분류를 했었어야 돼. 몇 가지로 분류하냐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거야. 뭐 할 거냐면 내가 아예 뽑는 거를 정해. 어쨌든 세 개 회사 중에 누군가는 두 장을 넣을 거 아니야. 그거를 뽑아. 첫 번째는 증권회사에 두 장을 넣는 경우와 그 다음에 통신회사에 두 장을 넣는 경우와 건설회사에 두 장을 넣는 경우로 아예 나누라고. 중복이 안 생기게끔. 그러면 증권회사에 두 장을 넣을 거니까 얘는 뭐 하면 돼? 3C2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3C1, 4C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통신 두 장이야. 그러면 얘는 3C1, 3C2, 4C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 두 장을 넣었어. 그러면 3C1, 3C1, 4C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때려 죽여도 위에 같은 중복이 안 생겨. 그쵸? 이렇게 해놓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싹 다 더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정리해라. 자, 6명의 유권자가 여기부터구나. 자, 여기부터 니네 조합 나왔어요, 근데? 중복조합 했어요, 그럼? 엄마, 어디까지 했어요? 2항 정리했어요? 그럼 중복조합 하고 있는 거야? 중복조합 다 알겠네? 뭐 어차피 내가 수업해도 잘 안 들었어. 수업 잘 듣고 있어요? 그렇지. 학교 수업 듣는 거 아니야? 헷갈려. 듣지 마. 이게 학교가 4번이고 내가 2번이니까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자, 봅시다. 자,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우리가 중복 순열했잖아. 그죠? 봐봐. 자, 중복조합이 그 서다 걔네들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얘가 서로 같은 서로 다른이야. 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라고. 자, 그럼 봐봐. 중복조합은 뭐 이거 정의는 뭐 쓸 필요가 있나?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얘는 n명 중 중복을 허락하여 r명을 뽑는다야. 정말 그냥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중복조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얘를 N, H, R이라고 쓸 건데 그러면 일단 NHR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요? 수업? 안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오늘 한 거 같아요. 오늘 했어? 너 NHR 계산할 줄 알아? 그래요? 진짜 그냥 안 듣는구나.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이게 좀 생긴 게 뭐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계산이 이렇게 되는지 교과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 같은 건 들으셔도 돼요.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걸 이제 내 거를 따라가라는 거고. 근데 뭐 난 사교육이니까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중복조합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 우리 중복순열이 뭐였죠? n 파이 r이었죠. 근데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왜 쓰지 말라고 그랬죠? n하고 r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괜히 기호 써가지고 틀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n의 r승인데 이거 위치 바뀌면 r의 n승이 돼버리거든. 아니 그럼 굳이 이 기호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얘는 써야 돼. 얘는 쓰면서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기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하고 r이 더럽게 헷갈려. 누가 n이고 누가 r이냐 이게 되게 헷갈려. 그래서 자 일단 이것도 재료노트에 써 놓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것도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니까 일단은 n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릴 거냐면 얘는 구분 가능이라고 일단 써놓고 얘를 그 다음에 r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뽑는 개수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니네가 헷갈릴 때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뭔가 문자가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 헷갈려. 근데 원래 n을 먼저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둘 다 구분이 가능해. 그럼 뭐지? 그러면 뽑는 개수 r로 구분을 하시라고요. 누가 r인지 알면 그럼 상대방이 n이겠지.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식을 표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도 그럼 뭐가 존재하겠어요? 우리 중복순열 뜻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중복순열하면 이꼴 뭐야? 편지우체통이야. 즉 뭐야? 중복순열 문제는 죄다 묶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편지우체통 문제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누가 편지야? 누가 우체통이야? 이거 고르잖아. 그쵸? 중복순열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순열도. 그런데 얘가 대표 문제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대표성을 띠는 게 두 가지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대표 문제 첫 번째가 무기명 투표야. 근데 얘는 대표성을 띠기는 하지만 얘는 단독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무기명 투표 문제 나오면 그냥 무기명 풀라고 그냥. 다른 문제를 무기명으로 갖고 올 수는 없어. 근데 두 번째 대표가 이제 진짜 대표거든? 중복조합 문제는 무조건 이걸로 풀 거야. 이게 뭐냐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n이다. 이 문제로 무조건 가져와서 풀 거야. 중복조합을. 알겠죠? 근데 무기명은 얘로 갖고 오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무기명은 그냥 무기명으로 푸는 게 나아.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대표는 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더럽게 길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설명하는 게 앞에 다 있어.
그러니까 니네 앞에 보면서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무기명부터. 자, 보세요. 자, 6명의 유권자가 A, B 후보에게 무기명 투표로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다고 하는데요. 투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랍니다.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일단 무기명과 기명은 알죠? 그쵸? 자, 보세요. 만약에 1, 2, 3, 4, 5, 6. 자, 6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있어. 자, 6명의 유권자가 여기에 후보가 A와 B가 있습니다. 자, 기권 없이 2명한테 투표를 진행을 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자, 기명 투표를 할 거야. 기명 투표야, 기명 투표. 자,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무슨 문제가 되죠? 기명 투표를 하면? 아니, 무슨 문제가 되냐고. 무슨 재료가 되냐고. 중복순열이잖아. 중복순열이 뭐라 그랬어? 그 4가지 중에? 서다, 서가, 다라 이거 중에 뭐라 그랬어? 서, 다, 서, 다지. 그쵸? 편지 4개 다 똑같잖아. 편지 4개 다 다르잖아. 우체통 2개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서로 다른 걸 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다, 서다가 중복순열이야. 근데 내가 기명투표를 했다는 뜻은 내 이름을 투표용지에 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표지가 뭐가 돼? 구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서다, 서다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기명투표를 하게 되면 얘는 몇 승? 수아야. 몇 승? 그러니까 편지 우체통 해봐. 뭐야? 식이 뭐야? 6. 순열인데 왜 팩이 나와 이 새끼야. 중복순열인데. 지랄을 해라. 아유 씨.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기억이 안 나? 아니 방금 제 순간적인 기억. 아니 정리. 아이씨. 이거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기명이야. 자,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얘기야. 무기명 투표를. 그러면 이제 유권자가 구분이 안 돼.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는 뭐만 중요해진 거야? 스코어만 중요해진 거야. 아까는 1번한테 받았냐 2번한테 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만약에 얘네 두 개가 1대 5가 됐어. 근데 이 한 명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6이냐에 따라 다 다른 거지. 똑같은 1대 5지만 다 다른 거야. 그걸 포함해서 2의 6승이란 말이야. 기명투표는. 근데 무기명은 1대 5면 그냥 1대 5인 거야. 그죠? 누가 나를 택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쵸? 자, 그럼 봐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고 풀어야 풀려. 다이렉트로 그냥 무슨 식이 안 나와. 얘처럼 식으로 안 나와. 얘는 먼저 H식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풀어야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NHR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누가 6이고 누가 2야? 일단 누가 6이고 누가 2일 거 아니야. 누가 6이고 누가 2야? 정의를 생각해봐. N명 중 중복을 허락해서 R명을 뽑는다야. 그게 NHR이야.
그 정의를 듣고 여기에서 누가 n인지 r인지 판단돼? 얜 돼. 아 근데 좀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아까 n은 뭐라 그랬어? 구분 가능한 애. r이 뭐라 그랬어? 뽑는 개수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지금 투표 용지가 구분이 돼? 후보가 구분이 돼? 후보가 구분이 되지. 그러니까 후보 몇 명? 2명. EH 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말해. 그러니까 후보 2명은 구분이 되지만 투표용지 6장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이름을 안 쓰니까. 민서 표정 썩었어.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안 들어? 아니 이제 뒤에 가면 좀 날 거예요. 아니 중복조합이 어려워. 중복조합이. 그리고 니네 수능에서 확통 문제 있잖아요. 4점짜리 어려운 건 거의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이 제일 그 활용 범위도 넓고 그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노트 필기해 놓은 것 중에 중복조합이 제일 길어. 단독 재료 중에. 그만큼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해, 익숙해져야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식을 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 어떻게 한다고? 2개 더해서 1을 빼라고. 그럼 얘는 뭐야? 76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중복조합은 항상 이게 2개 더해서 1을 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과반이 넘어. 그래서 한 번 더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몇 개다? 7개.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거야? 0대 6부터 6대 0까지의 개수니까. 그쵸? 그래서 무기명은 그냥 무기명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도 그냥 단독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x 플러스 y,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거 앞에서 했어. 앞에서 했어. 그죠? 내 책 앞부분에 있어요. 얘는 뭐였어요? 이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 내가 항아리에서 x 하나, 저쪽 항아리에서 뭐 c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이거야. 얘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3승.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전개하다 보면 뭐가 생겨? 중복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아리에 a, b, c가 있는데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 들어간다고. 그죠? 야, 혹시 책에도 3승이에요? 아, 내가 이거 그때 고친다고 그러는 걸 안 고쳤네. 그래요? 아니, 이게 3승이어가지고 당연히 3H3이잖아. 그렇잖아. 어떤 3이 어떤 3이게. 그래서 내가 문제 바꾸려고 그랬는데. 2, 3이 뭐게? 얘게. 말했잖아. 구분이 가능한 거. 지금 구분 가능한 게 뭐야? A, B, C지? 그죠? A, B, C 3개 해서 얘야. 그럼 그 항아리에서 내가 몇 개 뽑는 거야? 3개를 뽑는 거잖아. 그죠? 2, 3이 2, 3이야. 이래서 내가 문제 바꾸려고 그런 건데.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부터. 자, 이제 중복조합의 대표는 얘입니다. 알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z예요. 얘가 대표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노트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다 해놓으셔야 돼요. 다. 대표 문제는 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대표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대표는 이걸로 합시다. 자, 보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2야. 이거고,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야. 이거야. 자, 그랬을 때 봐봐. 자, 이제 h를 쓸 거야, h를. 그러면 자, 해봐. 3h12야, 12h3이야. 일단 두 종류는 고를 수 있죠. x, y, z 3. 그 다음에 더해서 12니까 12. 자, 구분 가능한 게 누구야? x하고 y하고 z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3h12야. 일단 첫 번째 의문은, 아니 왜 이 문제가 중복조합이지? 일단 여기부터 가는 거야. 그쵸? 일단 거기부터 이해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니네 바구니에 x하고 y하고 z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내가 여기서 명령을 하는 거야. 자, 3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12개를 뽑아. 그러면 내가 말한 게 딱 중복조합의 정의잖아. 그쵸? 3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12개를 뽑아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뽑았어. 12번을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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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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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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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뽑은 것과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쌍이 1대1로 딱 맞아떨어져. 그 얘기는 x 몇 개 뽑았어? 5개. y 몇 개 뽑았어? 3개. 나머지는 z를 뽑았어. 4개.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경우와 우리가 원하는 순서쌍이 하나씩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그러면 나보고 지금 구하라는 거는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거든? 이 순서쌍의 개수나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시행이나 결국은 개수가 같다고. 같은 시행이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저 문제가 중복조합 문제고 저게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쟤를 대표 문제로 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2개 더하면 15, 1 빼서 14, 14C 12. 근데 과반이 넘으니까 14C 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대표 문제야. 자, 얘가 대표 문제란 얘기는 앞으로 나오는 중복조합 문제는 다 얘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식을 작성하셔야 돼. 식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이야. 의미 아닌 정수여야 돼.
의미 아닌 정수란 뜻이 뭐야? 어디부터야? 의미 아닌 정수면 0부터야. 즉 이 식을 쓰려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0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아니 내가 안 뽑을 수도 있잖아. x, y, z를 중복을 허락해서 12번을 뽑는데 아니 x를 한 번도 안 뽑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포함하는 식이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반드시 0이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변형을 해야 돼. 그 문제가 이 문제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연습.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야. 그런데 x, y, z가 자연수야. 자, 이거에 대한 순서상을 구하래. 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식에는 0이 못 들어가. 그쵸? 그러면 이 식을 뭐 해야 되냐면 0이 들어갈 수 있는 위의 식으로 변형을 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내가 x라는 애를 x 프라임으로 치환을 할 거야. 근데 프라임은 뭐냐 하면 0이 들어갈 수 있는 식이야. 프라임은. 근데 x는 제일 작은 수가 뭐야? 1이잖아. 얘는 제일 작은 수가 0이야.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가 0일 때 얘가 1 나와야 되니까 얘를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맞아. 맞아. 마찬가지로 y를 y 프라임 플러스 1, z를 z 프라임 플러스 1로 치환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x, y, z식에다 넣어봐.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이 10이라는 식으로 나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나와. 그리고 얘가 7이라고 나와. 그럼 봐봐. 지금 이 식은 뭐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 0이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는 거야? 3H7을 해주면 되는 거야. 수아야, 3H7은 뭐라고? 뭐씨? 어? 9C? 아니 9 빼기 7이 뭐야 이 새끼야. 9C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이해돼? 자, 두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2야. 자, 조건이 x, y, z가 짝수야. 그러면 봐봐. 짝수에 0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짝수엔 0이 안 들어가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할 거야. x는 야, 우리 뭐 저기 수학적 귀납법도 해봤고 1학년 때 귀류법도 해봤고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지. n을 짝수로 표현하려면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뭘 쓰죠? n이 자연수야.
자연수인 짝수야. 그럼 K도 자연수야. K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짝수를 표현할 때 여기다가 뭐라고 쓰죠? K를 이용해서? 짝수만 나오게 하려면? 일단 그렇지. 2K를 쓰지. 2K를. 그 다음에 2K를 쓴 다음에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짝수가 누구야? 2잖아. K는 자연수니까 1이 제일 작잖아. 1 넣어. 그럼 2 맞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놓는다고. 짝수는 우리가 2K 이렇게 놓는다고. 자, M이 홀수야. 홀수야. 홀수를 K를 이용해서 넣으면 어떻게 넣어? 2K.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 봐봐. 제일 작은 수가 뭐야? 1이잖아. K도 제일 작은 수는 1이지. 근데 1 넣으면 2잖아. 근데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해? 2K-1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풀이는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중복 조합이야. 얘로 바꿔야 돼. 얘로 문제를. 얘로 바꿔야 돼. 얘는 뭐야? 자유롭게 0부터 0, 1, 2, 3, 4 다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내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식을. 그러면 얘가 짝수가 나오려면 얘를 뭐라고 해야 되냐고. 일단 2배의 x 프라임. 얘는 들어가야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0이 들어갈 수 있어. 0이 최소값이야. 근데 얘는 최소값이 뭐야? 2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반드시 뭐 해야 돼? 플러스 2를 해줘야 돼. 그래야 여기에 0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 0 넣으면 2, 1 넣으면 4, 3 넣으면 6. 그러면 x는 원하는 대로 됐잖아. 그쵸?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다 그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얘는 뭐야? 2x 프라임 플러스 2, 2y 프라임 플러스 2, 2z 프라임 플러스 2, 얘가 12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 빼면 6이죠? 2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남는 식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3이다.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면 계산이 뭐가 돼요? 얘는 3h3이 되겠지. 그래서 OC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말이? 자, 이번엔 x, y, z가 홀수야. x, y, z가. 자, 홀수면 자, 하나만 잡아봐. x를 2x 프라임. 여기까지 쓰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자, x의 최소값은 1. 얘의 최소값은 0. 그러니까 같게 하려고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지. 그쵸? 자, 그럼 이제 바로 해.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 정도 해줬으면. 111 빼니까 12지? 2로 나누니까 6이지? 그러니까 남는 식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6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식이 3h6, 8c2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리고 대표 문제 중에 지금 우리 하나의 유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형이 한 5개 돼요. 봐봐. 이번에는 자, 얘가 10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뭐 할까? Z는 마이너스 3 해볼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제 뭐 개판이야. 이제 개판 5분 전이야. 근데 니네는 헷갈리면 안 돼. 왜? 우리한텐 기준이 있잖아. 우리의 기준은 저 문제야. 0부터 들어가면 돼. 0부터.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식이 나오면 돼. 자, 그러면 바꿔봅시다. 자, x야. 그리고 얘는 x 프라임이야. 근데 얘는 최소값이 뭐라고?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야. 얘는 최소값이 뭐라고? 0이야. 그럼 여기에 0 나왔을 때 얘가 최소값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뭐가 딸려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딸려 있으면 돼. 그죠? y야. y 프라임이야. 얘는 최소값이 1이야. 근데 얘는 최소값이 뭐야? 0이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그죠? z는 z 프라임이야.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최소값이 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돼. 자, 얘네들을 식에다 넣어. x 프라임 마이너스 2,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마이너스 3이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얘는? 4야? 그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14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순수하게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식이 나온 거야. 그죠? 이제 저 문제가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끝났죠. 뭐야? 3H14. 그러면 얘는 16C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단독 문제로 나오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니네가 식을 변형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아니, 이미 여기서 내가 설명을 다 해버렸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밥이죠. 바꾸는 건 해봅시다. 봐봐. 자, 이렇게 대놓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나오면 중복조합이네 이러고 하면 되고. 근데 이 문제 봐봐. 이 문제.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왜 중복조합이지? 일단 이거부터 알아내야 되니까. 자, 4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종류의 음료수 10개를 나눠주려고 할 때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니네는 뭐야? 중복조합이야. 왜 중복조합이야? 학생을 음료수한테 줘, 음료수를 학생한테 줘. 음료수를 학생한테 주는 거잖아. 근데 음료수가 뭐야? 서로 같은. 사람은 같을 수가 없잖아. 서로 다른. 서같, 서다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중복조합이야. 그쵸? 중복조합이면 내 머릿속에 무슨 식이 떠올라? x 플러스 y 플러스 이게 떠올라야지. 근데 x 플러스 y 플러스 얘네는 뭐야? 구분 가능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같은 서로 다른에서 이 서로 다른이 x, y, z라고. 얘네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서로 다른 게 뭐야? 4명의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을 우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한테 뭘 주는 거야? 누가 몇 개를 받았든 일단 10개의 음료수를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문제를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고. 그러면 음료수 10개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뭐야? 4H10
13C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밑에는 음료수 10개를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하나씩 나눠주래잖아.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못 들어가? 0이 못 들어간다고. 그죠? 그럼 최소 1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x를 뭘로 바꾸라고? x 프라임. 그 다음 x 프라임 최소값 비교하라고. x의 최소값은 1이야. x 프라임의 최소값은 항상 0이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1이 들어가야지. 그쵸?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풀죠. 프라임 들어가야 돼? 그럼 프라임 쓰고 빼기 4 이렇게 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4H6이 되는 거야. 그러면 9C3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any 이건 아까 설명한 거예요.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최소값 비교하면 x는 x 프라임 함께 해요.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x는 x 프라임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 그러니까 옆에 뭐 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있어야죠. 그쵸? 그러면 프라임 바꾸면 쟤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3이 되니까 7이 되겠지. 그쵸?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던 게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자, 4개의 자연수 2, 3, 5,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9개를 선택할 때 선택된 9개의 수의 곱이 140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뭔 말인지 알겠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제가 해놨나? 두 번째 게 뭐예요? 두 번째 게? x, y, z 말고. 두 번째가 함수예요? 네, 맞아요. 지수 유형. 얘가 지수 유형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140의 배수가 된대요. 9개의 수를 곱해가지고. 자, 140을 소인수분해 봅시다. 140을. 2, 70, 2, 35, 5, 7에 35, 2의 제곱, 5, 7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봐봐. 9개를 뽑아. 2, 3, 5, 7 중에서 9개를 뽑아. 우리 문제를 뭐 하자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x 플러스 y 플러스 이걸로 하자고 그랬잖아. 그쵸? 구분 가능한 게 누구? 2, 3, 5, 7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오메가야. 자, 이것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9개를 뽑는 거야. 그치? 그치? 자, 그런데 봐봐. x가 2고 y가 3이고 z가 5고 7이 오메가인 거야. 지금 이 상황이야. 여기에서 내가 9개를 뽑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140의 배수가 되려면 최소한 얘네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이거를 문제로 바꾸면 뭐야? x는 뭐야? 2개 이상 뽑아야지. 2의 2승이니까. 그 다음에 z는 뭐야? z는 하나 이상 뽑아야지. 그 다음에 오메가도 하나 이상 뽑아야지. y는 안 뽑아도 되지. 그죠? 3이 굳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민서야! Z 불러봐.
아니 x 불러봐. x 불러봐. x 프라임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줄래? x 프라임의 최소값은 뭐라고? x의 최소값이 뭔지 봐. 이 새끼야. 내가 다 해놨구만. 뭐야? 2잖아. 그러니까 x는 x 프라임 플러스 2. y는 바꿀 필요 없죠? 지가 알아서 0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은서야, z는 z 프라임 수아야, 오메가는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x 프라임 y z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 뭐야? 4 빠지는 거니까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4H5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5개발이 아직도 졸려? 너 지금 눈이 네 졸린 거 아니야? 계속 눈이 이러고 있어. 아 그냥 힘든 거야? 용량 초과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는 거잖아요. 그래 용량이 이게 그지 4시간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애들이 3시간은 잘 버티는데 3시간이 한계더라고. 그래서 저도 고3 이렇게 논술 수업하는 거 아니면 3시간을 넘지 않아요. 3시간 되면 꼬라지가 저러거든요. 물론 제가 왔을 때부터 꼬라지가 저러긴 했지만 4시간짜리 수업은 그렇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 우리 시간이 없는데. 자,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 10개를 A, B, C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니네 이거 지금 나랑 하면서 물론 중복조합이긴 한데 중복조합이라는 걸 알고 풀면 안 돼요. 이게 왜 중복조합 문제지? 이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원래 1번이야 1번. 근데 우리는 지금 단원을 정해놓고 지금 풀고 있어가지고 니네가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데 시험 때는 그거 찾는 게 1번이야. 그거 연습해 하셔야 돼요. 서로 같은 공 10개를 A, B, C에게 나눠준다. 서다, 서가시야. 그죠? 중복조합이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 거야. 일단 이 식이 먼저 나오는 거야. 중복조합이니까. A가 공을 3개만 받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래. 이건 뭐야? A가 그냥 3이라고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면 남은 건 뭐야? B 플러스 C가 7이라는 식으로 바뀐 거야. 그죠? 근데 한 개의 공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이거 0 들어갈 수 있는 식이란 얘기지. 0 들어갈 수 있는 식이면 그냥 끝났죠. 여기서 해결하면 되겠네. 2H 7.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똑같은 장미 8송이와 똑같은 국화 6송이를 A, B, C 세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가 서다, 서갓 서다야. 근데 이제 종류가 다른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거야. 장미 8개를 A, B, C한테 준다. 수아야. 수아야. 보온톡으로 대가리 찍혀봤니? 그러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아니 그냥 얹어놔. 뭐 그거 꾸역꾸역 넣으려고 그러고 있어. 진짜 찍어버릴까 보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국화 6송이를 A, B, C한테 준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 사람이 장미와 국화를 모두 한 송이 이상씩 받는다. 식 써놓고 딱 읽으니까 뭐야 이거? 자연수네? 그쵸? 자연수니까 뭐 해줘야 돼?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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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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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 그죠? 모두 한 송이 이상이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3H5 곱하기죠? 그죠? 그 다음에 3H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문제예요. 자, 딸기맛, 오렌지맛, 레몬, 포도맛, 사탕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5개의 사탕을 택하려고 한다.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4개야. 4개니까 A, B, C, D. 자, 4종류의 사탕을 중복을 허락해서 15개를 뽑는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딸기맛 사탕은 4개 이상, 얘는 4개 이상, 오렌지 맛은 3개 이상, 레몬 맛은 2개 이상, 포도 맛은 1개 이상. 이렇게 하라고요. 설계됐어요? 설계됐어. 은서야. A는 A 프라임. 뭘 애야? 대답을 해, 이 새끼야. A는 A 프라임. 아이씨. A의 최소값. 아, 처먹어, 그냥 처먹어, 이 새끼야. 은서야! 아, 은서지. 민서야! A는 A 프라임? 그래, 아니, 뭐, 씨. 아이, 괜히 지웠잖아. 자, 얘는 프라임 플러스 4, 프라임 플러스 3, 프라임 플러스 2,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가 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H5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아까 그 뭐야? 함수 유형의 4가지.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자, 얘가 있으면 뭐다? 조합이다. 얘가 있으면 뭐다? 이거는 중복 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자,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이걸로 안 갈 거야. 그냥 여기서 할 거야. 얘는 그냥 이걸로 단독 유형으로 해서 그냥 할 거야. 자, 보시면 얘는 근데 뭐 이것도 상관없긴 한데 4에서부터 12까지야. 그러니까 얘는 그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이쪽 대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함수에서의 4번 유형으로 보시는 거야. 얘는. 그치? 그쪽이 더 가깝지. 그러니까 정의역 x가 x, y, z, 오메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는 거랑 더 가까운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하면 되죠. 몇 개 중에 9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 거야?
4개를 뽑는 거야. 4개 뽑아서 뭐 하는 거야? 뭐해? 얘네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쵸? 크기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방정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20이야. 자, 이 중에서 2개는 짝수고 2개는 홀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중복 조합인데 야, 2개는 홀수고 2개는 짝수래.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와야 돼? 일단 누가 짝수인데? 이거부터 와야지. 그죠? 그 첫 식이 뭐야? 4C2 얘부터 와야지. 그죠? 일단 2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자, 식을 썼으면 뭐다? 식을 썼으면 확정이야. 확정이야. 자, 그러면 A하고 B가 짝수야. A, B가. 그러면 자, A는 뭘로 바뀌라고? 2A 프라임.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뭐야? 짝수니까 자연수잖아. 그죠? 근데 얘는 뭐라고? 0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플러스 2가 와야 되지. 자, C하고 D는 홀수야. 홀수니까 뭐야? 2C 프라임 플러스가 아니라 맞지?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와야지. 됐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거고 얘네 둘은 이거지. 그럼 꼬랑지 숫자 뭐야? 2, 2, 1, 1이잖아. 6이죠. 6 넘어가면 뭐야? 14지. 그 다음에 2로 다 약분하니까 뭐야? 7이지. 그러니까 남는 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7이다. 얘만 남은 거지. 그러면 이제 4H7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함수네요. 나왔네요. 예. 대표라고요. 자, 등호 있으면 중복 조합. 얘는 자, x가 1, 2, 3, 4, y가 4, 5, 6,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2가 5를 정했어. 근데 저거를 만족하래. 그러면 자, 1이 택할 수 있는 건 뭐야? 4 또는 5 중에 택하면 되죠. 그죠? 이것도 식으로 나타낸다면 1H2야, 2H1이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왜냐하면 둘 다 구분이 가능하거든. 이쪽도 구분이 가능하고 이쪽도 구분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판단하는 게 뭐라고? 1H 있냐? 2H1이냐? 이쪽도 구분이 안 되고 이쪽도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그 다음 판단 방법이 뭐라고? 맞아, 여기서 했던 것 같아. 그 다음 판단이 뭐라고? 아, 씨발. 이랬던 것 같아. 그 다음 판단이 뭐예요? 뒤에 있는 게. 뽑는 개수잖아. 야,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4하고 5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4와 5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하나를 1이라는 애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뽑는 개수가 뭐인 거야? 하나인 거야. 몇 개 중에? 4와 5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아, 근데 이게 두 가지긴 한데 어차피 너 어디 갈래? 얘 아니면 얘 두 가지잖아.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 2H1 이렇게 된다고. 얘는 3하고 4가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누구 중에 뽑을 수 있어요? 등호가 있으니까. 5를 포함해서 얘네 3개 중에 뽑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3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수 법칙으로 된 건데,
자, 이것도 보시면 있어요. 앞에 필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자, A, B, C가 만약에 2의 5승 3의 7승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지수 문제잖아. 그죠?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 거잖아. 자, 이 문제가 중복 조합 문제야. 그럼 아니 이게 왜 중복 조합이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봐봐. A라는 애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2에 x1 3에 y1 이렇게 놓을 거야. 아니 어차피 A, B, C를 곱해서 2의 5승 3의 7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소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소인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마찬가지로 B를 2에 x2 곱하기 3의 y2로 놓을 거고 C를 2의 x3 3의 y3 이렇게 놓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A, B, C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2에 x1, x2, x3가 됐고요. 3에 y1, y2, y3가 돼. 오케이? 근데 얘가 뭐라고? 2의 5승 곱하기 3의 7승이 됐다고. 봐. 중복조합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x1, x2, x3가 5고 y1, y2, y3가 7을 만드는 중복조합이야.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뭐만 판단하면 돼? 0 들어갈 수 있나?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0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쵸? 얘가 0승이면 뭐 그냥 A가 3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정해주는 거야. 뭐야 얘는? 3H5 얘는 뭐야? 3H7 근데 두 개는 뭐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이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 문제를 제가 지금 이거 다 풀 수 있잖아? 그쵸? 제가 다뤄주지 않은 문제가 바로 나오네? 아이씨. 자, 92번까지 마무리해 오시면 됩니다.